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이렇게 허리 요즘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허리가 아픈 가장 흔한 원인은 보통은 허리를 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대나 근육이 다쳤을 경우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통의 원인은 사실은 이거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 TV닥터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소소한 질문들, 애매한 궁금증들을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애매한 질문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안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철입니다. 예, 오늘 애매한 질문들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시원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허리 아프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오늘은 환자분부터 먼저 급한 마음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지 화면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항상 이제 운동하고 나면 허리가 좀 우리하니 좀 아프고 그러면 이제 파스도 붙이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운동을 좀 심하게 했죠. 등산하고 내려와서 또 운동을 좀 심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파열된지를 몰랐습니다. 모르고 계속 운동을 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계속 심화되니까 허리에서 내려오니까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해서 실려왔죠. 이 다리에 이게 통증이 오는데 이건 뭐 송곳으로 찌른 것보다 더 아플 정도로 이렇게 아프고 그다음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뭐 기어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 됐죠. 얼굴빛이 굉장히 건강하게 그을리신 분이고 실제로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말씀 들어보면 운동하다가 다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이분은 이제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등산도 하시고 태권도도 많이 하십니다. 오, 예. 태권도도 하시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심하게 다쳐서 꼼짝을 못 해가지고 119 실려서 병원에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디스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터져서 신경공 안으로 확 막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 수술을 해가지고 신경을 잘 차단시키는 걸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회복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또 운동을 지금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나요? 예. 디스크가 터졌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어떤 식으로 터지는 건지 좀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뼈와 뼈,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인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한가쪽으로 섬유륜이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수액이 있습니다. 수액이 있는데 퇴행성이 되고 어느 하중을 많이 받게 되면서 섬유륜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찢어지면 그 틈새로 해서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수액이 삐져나와가지고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디스크 증상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척추뼈고 그죠? 디스크가 있는 거죠. 뼈와 디스크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 수액 가쪽으로 점유륜이 있는데 일부 찢어져서 흘러나온 겁니다. 흘러나와서 뒤쪽으로 파란색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신경을 눌리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이제 많이 생기는 부분은 밑에 쪽에 있는 허리뼈인데 척추뼈인데 요추 5번이라든지 천추 1번 쪽에 운동량도 많고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제일 잘 생기고 있고 나타난 증상으로서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땡기는 방사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되게 심하면 발끝이라든지 이제 발바닥까지도 아프다든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요거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제일 흔한 데가 이제 요추 4, 5번 그죠? 그럼 여기쯤 되겠죠? 보통 여기입니다. 4번. 4번, 5번? 4번, 5번 사이. 그다음에 5번과 1번 사이. 천추 1번 사이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디스크가 크기도 좀 크고 또 사실은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증상은 다리가 땡기고 저린다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양말을 신을 때 잘 안 신겨지더라. 우리 양말 신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외래에서 왔을 때 테스트를 할 때 까치발로 걸어봐라. 안 그래 발꿈치를 이렇게 떼어서 걸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봤을 때 잘 뒤꿈치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스크가 방금 이렇게 막 터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디스크도 뭔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변화가 오는 거죠. 예. 젊었을 때는 이제 유년기 때는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수분이 한 90% 이상 돼가지고 탄력성이 있고 유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면은 나이 16세에서 20세 정도 되면은 척추에는 퇴행성이 시작된다 하거든요. 20살부터 척추는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 되면서 수분 함량이 떨어져가지고 74%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되면서 탄력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수액이 딱딱해지고 자꾸 하중을 받으면서 이제 섬유륜이 찢어지고 그 틈새로 해가지고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리게 되거든요. 그 신경 눌려서 생기는 그런 물리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가 튀어나온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 안에 있던 세포가 나와서 이제 세포막이 터지면서 죽게 되거든요. 죽으면서 안쪽에 있는 세포 안쪽에 있는 통증 유발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근을 자극을 해서 다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섭섭하게도 디스크도 이제 나이를 먹습니다. 근데 나이 먹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디스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척추 건강에서 자세가 중요한데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작업을 한다든지 앉아 있는 경우에 하중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 자세도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들다가 삐끗하면서 다치시는 분이 굉장히 이제 많죠.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게 별로 안 무겁다 생각할 정도 들었는데 갑자기 많이 무겁다. 그럴 때는 허리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뒤쪽에서 누가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볼 때 물건을 놓고 돌아봐야 되는데 든 채로 돌면은 허리가 완전히 가중이 많이 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무거운 이제 화분이라든지 쓰레기물 이거 들 때 옷이 베릴까 싶어서 팔을 멀리해서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든다든지. 그러면 그 작용 거리가 길기 때문에 몇 배의 힘이 허리에 가거든요. 그럴 때는 옷이 베리더라도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딱 붙여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치마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드시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나쁜 자세에 됐을 때 척추의 하중을 받는가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요추 3번 디스크에 몸무게 70kg 사람이 받는 하중을 조사를 했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25kg의 하중을 받고 요게 제일 좋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몰아 누워 있을 때는 75kg의 하중을 받습니다. 거의 체중만큼 하중이 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서 가지고 있을 때는 100kg이고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140kg의 하중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앉아 있으면 척추가 받는 무게가 체중의 2배가 된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뭘 많이 찍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선생님? 척추 구조물이 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신경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뼈의 변화를 알 수가 있거든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정상적인 뼈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일정한데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있다든지 협착성이 있으면은 디스크 안에 구조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디스크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뼈만 나오는 사진에서도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심하면은 뼈가 자라는 골격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디스크가 있을 가망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은 뼈 있는 사진만 찍고 일반 사진만 찍고 디스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크라든지 신경이 나오게 하는 사진이 CT와 MRI입니다. 그런데 CT는 이제 그 중에서 뼈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에 이제 칼슘이 침착이 되는 경증 디스크가 많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부종이드 스퀘어 같은 이런 뼈의 변화처럼 보이는 것은 CT에서 잘 보이고 그다음 MRI는 신경을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잘 보이면서 디스크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섬유륜 그 파열이라든지 찢어진 거 그리고 이제 압박골절인 경우에 옛날에 압박골절 됐느냐 이번에 됐느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진구성 여부를 볼 때는 MRI가 더 효과적입니다. 환자분들의 MRI를 보고 어떻게 판독을 하시는지 선생님의 진료실로 함께 가서 선생님의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허리 구조물이 여기 있는데 세로로 잘랐을 때 앞쪽이고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있고 뼈 디스크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뒤쪽에 신경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상에서는 이 디스크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는데 퇴행성이 되면서 안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탄력 물질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검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뒤로 삐지 나오게 됩니다. 삐지 나와서 이 신경을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옆으로 잘라서 보면은 요 이제 정상에서 디스크가 이래 있고 그 옆에 이제 밑에 신경이 이래 있는데 이 삐지 나와가지고 이 신경을 이렇게 압박해가 눌리고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화면을 보면 뭐 누가 봐도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이유로 MRI를 찍었어요. 허리를 찍었는데 나는 안 아파. 전혀 안 아픈데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랑 MRI가 맞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할 때 MRI 사진보다는 환자의 증상을 더 우선합니다. 증상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대에서 80대까지 예. 환자를 이제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을 예. 평소에 허리가 전혀 안 아픈 사람을 모시고 와서 MRI를 찍어봤더니 예. 허리 디스크가 탈출됐다든지 예. 파열됐다든지 이런 사람도 80% 있거든요. 80%가 증상이 없는데 80%가 이미 문제가 있더라. 예. 그러면 선생님이나 저도 찍어보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네요. 네. 허리가 안 아프지만.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증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통증 역치라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10이라는 강도를 줬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10을 줘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고 20의 강도를 줘야지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중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척추신경 구멍이 넓어가지고 어느 정도 튀어나와도 좀 여유 공간이 많아서 그렇게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예. 화학적으로 이제 세포 안에 있던 물질이 나와서 다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긴 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포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면서 더 이상 그 물질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저절로 나와버렸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 흡수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허리는 디스크는 수술하면 망친다. 건드리면 망한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허리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안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 많거든요. 예.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예. 그렇지만 또 너무 수술 안 해가지고 예. 시기를 놓치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 있을 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네. 완화시켜 보고 안 되면 이제 수술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보통 6주 정도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들 하여금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건강보험에서도 6주 이전에 수술하는 거는 지양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는 또 이제 환자가 6주 동안 치료를 해도 네. 낫지를 않고 더 나빠진다든지 마비가 있다든지 예. 안 그러면은 신경이 더 터져가지고 확 눌리고 있다든지 더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네. 보존적 치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안정 치료죠. 한 2, 3주 누워 있으면 대개는 다 낫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그다음에 운동 치료. 예.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거든요. 코르셋 같은 거 이렇게 차시는 거 있죠. 하는데 운동요법을 하면은 일단은 근력이 이제 강화되겠죠. 네. 근력이 강화되면서 체중도 줄어듭니다. 예. 체중이 줄어들면 우리가 체중 줄어든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지방이 없어진다는 건데 지방이 이제 작아지는 거죠. 지방 조직이. 그 지방 조직이 이제 많아가지고 생긴 게 비만인데 비만인 경우에 요즘 보통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 해서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 잘 생기는데 우리 척추 쪽만 보면은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적인 이제 척추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방이고 예. 그 안쪽에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압력을 받아서 지방이 녹아서 물로 되어 있는 물처럼 예, 예, 예. 그 정도는 많이 심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모형을 갖고 왔는데 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방 1kg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1kg 정도 살을 뺐다고 하면 우리 몸에서 예. 이 정도의 지방이 이 배에서 한 개가 싹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를 차보면 헐렁해지는 거죠. 몸무게 늘면 이게 이제 한 개 턱 달아붙는 들어오는 거죠. 거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3kg 정도 빼셨다고 하면 저 덩어리가 한 3개가 빠져나갔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을 이렇게 빼는 건 제일 이제 쉽고 편한 운동이 예.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 예, 걷기 운동인데 걷기 운동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지고는 안 되고 예. 땀날 정도로 예. 빠르게 걷는 네. 속보를 걷는 것이 좋은데 네. 운동 시간은 최소 연속에 40분 이상. 40분 이상. 왜 그런가 하면은 40분을 해야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공장이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분을 운동을 했으면은 예. 걷기를 했으면 5분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40분을 넘겨야 예. 그때부터 이제 지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예.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걷는 운동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리가 아픈데 선생님 이 와중에도 걸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할 수 있는 범위 예, 내에서. 많이 피곤을 느끼기 전까지 걸으시고 예.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거리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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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걸으실 수 있는 한은 걷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적 요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6주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수술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수술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등의 일부를 절개를 해서 네.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신경을 제껴가지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예. 그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일단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간접적 수술 방법, 예. 이제 뭔가 하면은 피부에 절개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바늘이라든지 요즘은 상처가 없더라고요, 예, 보니까. 기구를 넣어서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종류가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뭐 카이모 파파인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뭐 디스크 성형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척추관 협착증, 흔히 뭐 협착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협착증 앓으신 환자분부터 먼저 한번 같이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금 원래 이제 산을 좀 좋아합니다. 이래서 산행을 하고 이래서 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 30m를 못 걸을 정도로 이 허리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MRI를 한번 찍어보니까 협착증이 뼈가 탈골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놈을 들고 내가 이제 서울 큰 병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어요. 가니까 다짜고짜 수술해야 된다면서 수술 날로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수술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더라고. 2번 하는 친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운동을 해서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봐라. 그 말씀을 듣고 이때까지 운동하고 코어 운동하고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이걸 참고 견디다 보니까 지금까지 완 겁니다. 결국 저분의 경과가 지금 어떠신지가 궁금해지네요. 지금은 경과가 많이 좋아가지고 수술 안 해도 될 정도인데 네.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사진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산을 많이 타셨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니 허리 근육이 너무 좋아서 그 유지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해서 협착증이 생긴 게 아니라 협착증에는 오히려 운동이 도움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이제 협착증이 있고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허리 뼈는 약하고 디스크 부분이 약하지만은 운동을 해가지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은 수술을 할 사람도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엄청 빠릅니다. 그렇죠.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건 이제 척추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막 목을 조우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 비슷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 대행성이거든요. 기본적인 대행성인데 우리가 이제
척추의 하중을 받는 것이 젊었을 때는 뒤쪽에는 한 8% 받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이 되면은 뒤쪽의 부분이 40% 받게 됩니다. 하중을. 그래 되면은 뒤쪽에 힘이 많이 가겠죠. 뒤쪽에 힘을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가 손가락 오래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듯이 뒤쪽 부분에 힘을 많이 받게 되면은 뒤쪽 후관절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인대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또 신경을 압박을 하고 앞에는 앞에대로 디스크 뒤로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술 들어가 보면은 척추 신경 하나의 굵기가 본인들 엄지손가락 정도의 굵기거든요. 그런데 협착증 있는 사람은 들어가 보면은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옆에 주위에 눌리고 있는 뼈라든지 인대를 다 이렇게 제거해주고 나면은 엄지손가락 정도로 다시 굵어지거든요. 그러면 수술 잘 됐다고 이제 미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어디에 원인이든 간에 일단 신경이 지나가는 그 주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꽉 조이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얇아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신경을 누른다는 점에서는 사실 디스크랑 비슷할 텐데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조금 다르죠. 일단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는 다 비슷한데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엉치하고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파행이라 해가지고 얼마 못 걷습니다. 그렇죠. 뭐 5분을 걷는다든지 뭐 100m 걷고 나면은 엉치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걷다가 아파서 쉬고 걷다가 쉬고 쉬면은 낫거든요. 쉬면은 또 걸어지고 그런 게 이제 특징적인 파행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허리를 숙이면은 아픈 것은 허리 디스크고 앞으로 오히려 숙이면은 더 편해지면 뒤쪽이 이제 열리면서 이렇게 더 편해지면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마트라든지 백화점 가면은 카트를 몰고 다니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러면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보호자는 와가지고 허리가 안 좋습니다, 협착증 심합니다라면 자전거는 잘 타는데 이라거든요. 자전거 탈 때 이렇게 앞으로 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관계가 없죠.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이제 척추관이 좁아지면 그렇게 해서 신경이 이렇게 꽉 조여지면 MRI를 찍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선생님이 진료실로 찾아가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그야말로 척추관이 좁아지가 있는 거거든요. 척추를 옆을 잘라서 봤을 때 이게 앞쪽이고 이게 등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쪽에 보면은 척추뼈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뼈, 디스크, 신경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은 앞쪽에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뒤쪽 신경을 압박하고 있고 뒤쪽에서 있는 구조물도 뭔가가 두꺼워져서 앞쪽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신경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척추관 협착증인데 옆으로 잘라서 보면은 디스크가 이 정도 돼야 되고 신경이 이 정도로 커야 되는데 앞쪽에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고 골격도 뒤로 튀어나오면서 뒤에 인대도 두꺼워지고 후관절도 두꺼워지가지고 신경이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로.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MRI를 봐도 이렇게 정말 목을 조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디스크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존적 여러 가지 요법들을 하다가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가고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하고 허리 강화 운동을 일단 시킵니다. 그래서 허리 근육이 강화되고 나면은 어떤 경우는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하는 경우에도 회복이 빠르고, 그런데 이제 수술 방법은 두 개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그걸 절개를 해서 디스크를 덜 낸다든지 그걸 해결해 주지만은 이거는 양쪽하고 뒤쪽이 다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열어줘야 되거든요. 열어준다. 그걸 이제 감압술을 합니다. 감압술 해주고 나면은 또 허리 뒤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사목 고정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신경 같으면은 신경이 지나는 구멍이 이렇단 말이죠, 그죠? 이러면은 이게 꽉 조인단 말이죠. 쫙 조이면 이제 손가락 끝이 빨개지는데 이렇게 꽉 조여 있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열어줘야죠.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연다는 것은 수술이거든.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방법은 다르지만 해결을 해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허리가 아프면 선생님 쉬면서 하시는 게 찜질입니다. 지져주는 거. 이거 효과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효과 있죠, 선생님? 있는데 이제 급성기 때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냉찜질. 예, 냉찜질을 해갖고 이제 3, 4일 정도까지는 얼음을 갖다 대는 게 좋은데 네. 얼음을 갖다 댄다 해가지고 아픈 허리 쪽에다 꼭 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30분 정도를 해주고 네. 또 뗐다 해야 되지 너무 오래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더 통증이 올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3, 4일 지나고 난 뒤는 이제 그 핫팩이라든가 따뜻한 것을 해주는 게 좋고 온탕에서 목욕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수술도 여러 가지 이제 받으시고 시술도 받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걸로 끝나느냐 하면 사실 그게 아니고 뭐 수술을 내가 받았는데 또 재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고 여전히 아프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고 난 뒤에 예. 자기가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의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한 30% 됩니다. 예. 초기에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검사를 해보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수술하고 난 뒤에 유착이 옵니다. 유착. 예, 신경 유착이 오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수술을 한 부분에 근육이 위축이 와가지고 예. 근육이 이제 약해져서 예. 또 통증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이제 자꾸 이제 움직이고 운동을 해가지고 예. 유착도 풀고 예. 그다음에 근육도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허리 디스크를 제거를 할 때 다 예. 제거하지 않거든요. 예. 디스크 기능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제거를 하는데 그 남아있는 디스크가 또 뒤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재발성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세 번째는 이제 디스크를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나면은 디스크 높이가 그 주간판 높이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네. 낮아지면은 이제 그 척추 불안정성이라거든요. 예.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관절면이 좀 약화돼 가지고 또 예.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협착적인 경우에는 나사목 고정을 하는데 예. 나사목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두세 군데가 고정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척추 분절이 있고 예. 그다음 고정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그 고정된 부분 아래 위에 분절에 또 디스크가 또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10%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적인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해도 다 하지를 않거든요. 네. 대형선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심한 부분만 예. 수술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이 또 이제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해가지고 스스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허리 아프시죠? 여러분들의 허리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허리 스트레칭 전문가분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혹시 집에 계시면 보고 바로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자, 누워서 하시네요. 네.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이럴 때는 허리 강화시킨다고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것은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강화된 일으킬 수 있지만은 허리 약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허리 강화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런 정식 명칭은 허리 안정화 운동이거든요. 예. 허리 주위에 있는 골반이라든지 복부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근육을 다 강화시켜 주는 건데 지금 보이는 장면은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가 바닥에 닿게 네. 이렇게 쭉 주면서 이제 예.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것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당기면서 예. 당겨서 이제 배 쪽까지 무릎을 닿게 이렇게 쭉 당기면서 스트레칭도 하면서 네. 이렇게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반대쪽도 해야죠. 반대쪽도 하고 쭉 당겨서 가슴에 붙을 정도로까지. 반복해서 하고 네. 그다음에 하고 난 뒤는 다시 또 이제 양쪽 다리를 또 들고 해가지고 당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양쪽 다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쭉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복부에 힘을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가 재치기를 한다든지 기침을 할 때 네.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정도의 강도의 힘을 주는 것이 좋은 이번에는 것일 엎드려서 하네요. 예. 엎드려서 서서히 이제 배 쪽으로 머리를 당겨가지고 예. 눈은 이제 저 무릎 쪽을 볼 수 있도록 이래갖고 등을 꼬부립니다.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예, 등을.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숨을 내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반복을 하는 것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운동이 안 되는 것에도 네. 10회 반복을 한다든지 예. 여러 번 하면은 이게 이제 운동이 되는 것으로 효과가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따라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등이 허리가 좀 시원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스트레칭까지 같이 해보셨고요.
지금도 아마 허리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할까,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요통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해주시면요. 일단은 체중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체중 조절을 많이 하면서 영양분을 많은 것을 섭취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휴식을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척추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것은 하이힐 신는 거. 를 이제 제안해 주시고. 하이힐이 허리에 안 좋다. 예. 그다음에 이제 딱 몸에 붙는 청바지 같은 거. 네. 그것을 좀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안 좋은가요? 몸에 딱 맞는 청바지 같은 것은 골반 운동을 저해하거든요. 그러면 허리라는 것이 이제 허리 물건을 들고 이럴 때 허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골반하고 무릎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골반 운동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허리만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음주라든지 금연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허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지켰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굉장히 허리 통증에 대해서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알쏭달쏭한 질문들 많이 드렸고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안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이 허리가 아파도 원인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똑같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도 환자에 따라 맞는 치료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카더라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내게 꼭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